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얼마 전 수능이었죠? 제가 챗 GPT가 막 유행할 때 AI에게 풀려본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수험생이 된 거죠. 자, 그동안 AI는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며칠 전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3.0이 발표되면서 이 수능 테스트를 다시금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다른 AI 모델들과 함께 현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근데 혹시나 하고 말하는데 수험생들 분께서 이걸 보시고 자괴감을 느끼신다면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대부분의 인간보다 AI가 똑똑한 시대고요. 앞으로 더 똑똑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못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뿐이죠. 자, 일단 먼저 밝히고 싶은 부분은 2016 수능 항목에 대한 AI 모델별 테스트 결과의 경우 이미 꽤 신뢰도 있는 값이 공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깃허브에는 제미나이 3를 포함한 다양한 LLM 모델의 2016 학년도 수능 문제 풀이 결과 데이터가 남아있는데요. 선택 항목을 포함한 국어, 수학 전 과목, 영어, 한국사와 함께 탐구 과목 4개, 생명 1, 물리 1, 화학 1, 사회 문화에 대한 결과값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과값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야 제미나이 3랑 GPT 5.1의 결과가 와 진짜 장난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점수 기준 국어는 평균이 100점, 그러니까 화작이든 엄매든 제미나이 3는 모두 만점이 나왔고요. 수학 영어의 경우 GPT 5.1과 클로드 손의 4.5 모델이 평균이 만점,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모두 만점이 나왔으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확통과 기하 선택 과목의 경우에 만점, 미적분의 경우에는 96점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의 딥시크 모델인데 와 구글이랑 점수가 같죠? 중국의 AI 굴기가 상당히 무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는 어떠냐? 와, 영어 역시 GPT 5.1과 제미나이 3가 모두 100점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서울대 의예과 국영수 원점수 등급 컷이 296점이거든요. GPT 5.1, 제미나이 3, 클로드 전부 국영수만 놓고 보면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합니다. 바로 탐구 영역인데요. 깃허브에 데이터를 올려준 개발자분은 올해 수능 중 비교적 어렵다는 평이 많은 탐구 과목을 위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AI 모델별 성능 차이가 확연히 나는 편이더라고요. 자, 일단 생명과학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AI 모델은 제미나이 3가 유일하고요. 화학의 경우에도 제미나이 3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물리 1 영역의 경우에는 GPT 5.1과 제미나이 3가 50점 만점에 GPT의 경우엔 38점, 제미나이 3 같은 경우엔 40점을 기록했지만 클로드는 저기 뒤에 있어서 30점에 불과하고요. 딥시크는 16점에 불과할 정도로 점수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 탐구 영역들은 앞선 시험과 달리 이미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I 모델, 정확히는 대형 언어 모델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도형,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입력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멀티모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제미나이 3 그리고 GPT 5.1의 경우 다른 모델 대비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테스트를 진행한 개발자분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제미나이 2.5%만 해도 손가락이 6개인 이미지를 5개라고 대답한 것처럼 제대로 이미지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3%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이 맞추게 됐거든요. 실무에서 사용할 때도 번거롭게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결과물을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이미지를 자주 입력하시는 분들일수록 체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탐구 영역 결과값을 포함한 데이터 결과값만 놓고 보면 최신 모델인 제미나이 3가 1등, 그리고 그 뒤를 GPT 5.1이 바짝 쫓고 있으면서 2강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외의 모델들이 하위 티어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험생이라고 치면은 제미나이 3와 GPT 5.1은 수능 만점 혹은 한두 개만 틀리는 초엘리트 수험생이란 소리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기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과 데이터는 개발자분께서 수능 문제에서 직접 텍스트를 추출하고 이미지를 별도로 캡처한 뒤 AI에게 제공하여 답을 얻은 결과물입니다. 공식 웹이나 앱에서는 시스템 프롬프트라던가 도구 사용법이라던가 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풀이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든 나쁘게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테스트한 환경은 오직 이 수능 문제만 풀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니까 표준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I가 수능 문제를 잘못 인식하지 않고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풀어
풀어줌으로써 모델별 순수한 테스트 이해 능력과 시각자료 해석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값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보다 약간 더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AI 모델별 능력이 궁금해졌습니다. PDF 형태의 디지털 출력물을 던져줘도 A가 스스로 시험지를 보고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지, 혹은 문제를 이미지로 바꿔 제공할 경우 문제의 문자와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아예 비디오 형태로 정말 인간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1인칭의 시점대로 시험을 볼 경우의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영어 듣기 오디오 파일을 들려주면서 문제를 보여주면 AI가 이를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결과물을 공개한 개발자분과 협업하여 텍스트 형태가 아닌 다양한 입력 형태로 AI 모델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실험에서 가장 압도적인 실용성을 보여준 건 제미나이 3였습니다. 애당초 파일 형태를 가리지 않고 전부 입력을 제대로 받는 AI 모델이 제미나이밖에 없었어요. GPT 5.1이나 클로드 소넷 4.5 모두 비디오 입력이 불가능했고요. PDF 파일의 경우에도 토큰 오류가 있는지 파일을 제대로 읽는 시험 항목이 영어와 일부 탐구 항목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성능 비교가 가능한 항목은 시험 문제를 한 장씩 캡처해 제공한 이미지 인식 능력 테스트뿐이었는데요. 결과가 재밌는 게 국영수를 기준으로 하면 GPT 5.1이 제미나이 3.0보다 살짝 앞선 수준이거든요. 근데 탐구 항목으로 가죠? 제미나이 3가 와, 보면 사실상 동무대라 봐도 좋을 상황이죠. 부분에 따르면 이번 제미나이 3의 가장 큰 향상점 중 하나는 멀티모달 해석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제미나이는 이미지 파일을 보고 어디서부터가 문제이고 어디서부터가 이미지인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당히 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GPT 5.1이 높은 점수를 얻은 시험 항목이 주로 텍스트 위주의 시험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GPT 5.1의 이미지 인식 능력은 주로 문자 인식, OCR 기술에 근거한 반면 제미나이는 말 그대로 이미지 속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들더라고요. PDF 파일을 직접 열어 시험을 치게 하는 테스트에서도 이런 성향이 두드러졌는데요. 기존에는 모든 AI 모델이 만점을 받았던 한국사의 경우 제미나이 3는 PDF 파일을 업로드해도 똑같이 만점이 나왔지만 다른 모델은 오답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대망의 비디오인데요. 현재 비디오를 입력받아 해석하고 답을 내는 것은 제미나이 3.0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비디오는 정말 인간이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전체 시험지를 한번 쓱 보고 한 문제씩 확대해서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시선에 맞춘 화면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야, 제미나이가 생각보다 이걸 잘 맞춰서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텍스트와 이미지, 심지어 오디오가 뒤섞인 영어 듣기 평가로 정답률은 100%에 달할 정도로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합해 이해하는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 보였습니다. 만 탐구 영역의 경우 점수 하락폭이 상당한 편이더라고요. AI가 이해하기 쉽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를 제공했을 때에 비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재밌는 건 국어 영역인데 이건 지문별로 문제를 나눠줘 봤거든요. 인간 수험생도 지문을 먼저 훑어 읽고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디오도 그 시선 움직이기에 맞춰서 지문을 먼저 읽게 하고 시험을 보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죠. 제미나이는 어디까지가 지문이고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는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영상이 길어지면, 즉 읽어야 하는 지문과 풀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면 점수가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수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OMR 카드가 있잖아요. 문제를 풀었으면 OMR 카드의 답을 마킹해야 하는데 AI는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실수했는데. 앞서 문제풀이로 받은 정답을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OMR 카드에 입력하는 기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름과 수험번호, 필적 확인용 필체, 그리고 답을 입력한 뒤 마킹한 답을 이미지로 내놓으라 라고 하면 일단 OMR 카드가 뭔지, 어떻게 번호를 매겨야 하는지는 AI가 알고 있는 듯 보이죠. 특히 이미지 생성 모델은 나노 바나나 역시 업데이트되면서 한국어 서체랑 필기 같은 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진짜 필기체로 표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빵점짜리 OMR 카드입니다. 일단 수험 번호 입력이 틀렸고요. 답변을 찍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미나이한테 한국 수능의 OMR 카드 작성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 영상을 업로드해서 방법을 설명을 해줘도 이게 한국 놈이 아니라 그런가?
완벽하게 인식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수험 번호는 명확하게 잘 인지를 해서 적긴 하는데요. 이상하게 선택 과목을 제외한 공통 과목의 경우 거의 답과 다른 번호를 랜덤하게 찍는 증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고로 재미나이가 정말 인간 수험생이라고 치면은 OMR 카드 때문에 아주 낮은 점수를 기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6학년도 수능 문제를 AI 모델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비록 OMR 카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최신형 제미나이 3를 비롯해 GPT 5.1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순수지능 고점 자체는 진짜 아주 높은 편이고, 특히 멀티모달 해석 능력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AI를 호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랑 비용을 보다가 제가 어릴 적 수능이라는 목표에 맞춰갖고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원비, 문제집 구매 비용, 그리고 어머님 속을 썩였던 것들에 대한 비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쩐지 약간은 조금 허무해지고 또 무서워지는 기분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점이잖아. 다만 이왕 이렇게 발전된 AI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 역시 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근데 불현듯 놀란 게 2026학년도 수능이면 내년도 신입생은 26학번인 거예요? 2026학번? 와, 난 참 말아서 쫓았다. 2026학번? 그때도 사람이 태어났나? 그 정도면 석유를 넘어서 이미 나는 이미 자동차로 난 흑이야 흑. 수학인 거 난 흑이야 흑.